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조폭 연루설과 함께 사진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선관위가 고발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고발하는 것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일반 시민이 고발하는 건 이런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는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 이 국가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그러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 간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 부분 이 혐의가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재명 조폭 연루설과 관련된 사진은 흔히들 두 장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의원이 흔들었던 이 돈다발 사진이 있고, 하나는 그 이틀 뒤에 장영하 변호사가 이 돈다발 사진과 함께 추가로 공개한 사진이 있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찍힌 사진,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이전에 이 집무실 사진을 한 달 전에 이미 시민단체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희 씨가 다른 곳도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9월 28일의 일인데요. 당시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성남시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국제 마피아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고, 그 비호 세력에 당선되고 나서 그 비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세요. 자기 성남시장 집무실에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재명 시장 안에요. 여기 이재명이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집무실에 100만 시민의 시장이라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이런 국제 마피아가 나오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경찰 공개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경기도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기자회견에 들고 나온 판넬 유심히 보시면 조폭 똘마니 이전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 사진을 흔들면서 국제 마피아파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밀고 땡겨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충고를 하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사진을 흔들었던 김용판 의원,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추가 사진을 공개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민주당이 지난달 22일에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죠. 18일에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의원이 발언이 있었고, 이틀 뒤에 장영하 변호사가 추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라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걸터 앉고, 거기에 이 이재명 지사, 민주당 후보가 웃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이것이 지금 시장실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조폭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관계가 특별한 사람이 대해서 박현민 씨가 사실 확인서를 구체적으로 쓴 것을 저한테 직접 건네주고 했을 때, 충분히 조폭과 그런 인연이나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지. 그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조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조폭으로 의심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조폭이 아니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누구나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라 그런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 만드느라고 애를 쓰죠.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조폭으로 추정돼. 조폭으로 의심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 모습을 보면 조폭이 아니고는 도저히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건 누구나 추정 가능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장영하 변호사가 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요, 이미 국정감사 이틀 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철민 씨가 함께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박철민 씨 친구들을 만난 뒤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돈 전달한 적이 없다.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는 이미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추가 의혹을 폭로한 겁니다. 덕분에 졸지의 개그맨 양세형 씨까지 조폭으로 의심받게 생겼습니다. 이어서 김용판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한 발언으로는 면책특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 가지고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SNS라든지 블로그 등에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 면책특권 적용 범위 바뀝니다. 의정활동과 별개라고 보는 거죠. 이걸 김용판 의원이 잘 알고 있죠. 본인이 명색이 서울경찰청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영하 변호사라든지 다른 사람들 주장을 막 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쏙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김용판 의원 블로그를 보면요.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유착 의혹을 질의했다라는 한 문장만 기재가 돼 있고 이 뭐 돈다발 사진이라든지 또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언론 보도 2,800건 이상 나왔다라면서 이런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면서 장영하 변호사가 돈다발 논란 소명과 함께 추가 자료도 공개했다. 그러니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민영배 의원은 그 기자회견 내용을 쑥독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러면서 본인은 또 빠져나갑니다. 참 교묘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최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이 지속적으로 불러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털어놔라 라고 종용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올 8월에도 박철민 씨가 여러 차례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돈 줬다고 말만 해라, 나머지는 뭐 국민의힘에서 또는 윤석열 거론하면서 다 뒤 봐줄 거고, 사업자금 10억 원 대줄 거고, 그리고 보석시켜주고 감형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박철민 씨가 이준석 씨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8월부터 보냈다고 했어요. 박철민 씨가 구속수감 상태에서 두 차례 구속집행 정지를 받습니다. 한 번은 작년이고 한 번은 올해인데, 작년에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서 나왔는데 석 달 동안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돼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마약을 했던 사실이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을 올해 또 구속집행 정지를 시켜줍니다. 근데 또 복귀를 하지 않아요. 7월 27일에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서 8월 10일까지 기간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서 나왔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8월 25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다가 8월 25일에서야 복귀를 한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실제로 이 구치소에 입감된 것은 9월 4일에 입소를 했다고 해요. 바로 이 시기가 8월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 이 시점에 이준석 대표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8월에 구속집행 정지로 나와서 1년의 준비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씨한테 편지 보내고, 그리고 사진도 준비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변호사 누구한테 연락할까 알아보기도 하고, 또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겠죠. 그러고 복귀하고 나서 그 직후에 장영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재명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 제보할 것이 있으니까 와달라. 그래서 9월 17일에 장영하 변호사가 처음 접견을 하고 그 뒤에 자료들 받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8월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이 들죠. 또 그 이전에 왜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나갔다가 미복귀했던 사람, 심지어 그 사이에 마약까지 했던 사람을 1년 뒤에 또 구속집행정지로 내보내줬을까?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박철민 씨가요, 지난달 22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변호인인 전처,
를 중간에 끼워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돈을 전달한 근거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박철민 씨 측에서는 2주 안에 완벽히 근거 자료를 취합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10월 22일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2주 안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 완벽하게 취합된 자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